Thank you. This is Janet. How was your weekend? 이 자넷 선생님의 주말은 fantastic이었답니다. 영화도 보고 쉬기도 하고 조금은 마음 편한 그리고 여유로운 주말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으쌰으쌰 몸도 마음도 가뿐.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복습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문 형태와 응용 패턴 하나를 배웠었는데 첫 번째 패턴 Have you ever PP? 너 무엇 해본 적 있어? 당신 무엇 해본 경험 있어요? 였는데요. 새로 오신 원어민 선생님께 초등 패턴 영어에서 배운 영어들을 거침없이 말해주니 선생님께서 영어 잘한다며 학생 외국에 가본 적 있어요? 라고 물었었어요. 이 문장 어떻게 말해줬었죠? Have you ever been abroad? Have you ever been abroad? 어느새 많이 친해진 사연의 주인공 이번에 한국에 처음 오셨다는 선생님께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 싶어 질문을 했죠? 한국 음식은 드셔본 적 있나요? Have you tried Korean food? Have you tried Korean food? 역시 의문문 만들기 정도야 식은 죽 먹기라고요. 자, 그럼 조금은 복잡해 보였던 응용 패턴 확인해보죠. It's 최상급 I've ever PP. 그것은 내가 무엇 한 것 중에 가장 뿅뿅했어요. 최상급도 생각해줘야 하고 뒤에 나오는 PP 형태도 신경 써줘야 해서 따질 것들이 참 많았죠? 빅뱅이 직접 런던에 온다는 깜짝 뉴스를 전해들은 영국 현지 팬의 한마디. 내가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뉴스야. It's the best news I've ever heard. It's the best news I've ever heard. 친구와 빅뱅의 신곡을 들으며 감탄을 연발하며 한마디 했었죠. 내가 들어본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야. It's the most beautiful song I've ever heard. It's the most beautiful song I've ever heard. 굉장해요. 동사의 PP 형태, 즉 과거 분사 형태에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최상급까지 부담이 됐을 법도 한데 즐겁게 공부한 여러분들 사랑해요. 뿌듯하고 대견해요. 오늘도 배움의 즐거움은 계속된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Let's go!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패턴북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Today's Patterns. 요즘에는 어딜 가나 참 차가 많아서인지 출퇴근 시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왜인지도 모르게 항상 막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아하, 우리 사연의 주인공 교통체증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겼나 봐요. 무슨 일인지 함께 볼까요? It's not even the rush hour. 출퇴근 혼잡한 시간대도 아닌데 rush는 돌진하다, 쇄도하다 또는 돌격하다, 서두르다의 뜻이 있으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드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모두들 출근 시간 내에 자기 직장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빗대어 한꺼번에 우르르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라 하여 rush hour 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재밌는 표현이죠. OMG,
What happened to the road? 맙소사, 도대체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OMG, Oh my God의 줄임말이니 감탄사로 쓰였을 테고요. happen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벌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무엇이 일어난 건가? 어디예요? 그렇죠. 도로예요. I'm stuck in a traffic jam. 나 교통체증에 완전 꼼짝을 못하네. stuck은 어디에 혹은 무엇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꼼짝 못하는 의 의미로 쓰인 형용사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다는데 어디에서 그렇다고 하죠? A traffic jam. 교통잼? 이건 무슨 말인가 봤더니 jam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꽉 들어참, 붐빔, 차량 등의 혼잡이라는 뜻이 있네요. 그래서 traffic jam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친구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 모양인데 굉장히 답답하겠어요. I might be late. 나 늦을지도 모르겠어. might는 may의 과거형이라 과거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가 하면, 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 줄 때도 쓰이곤 하는 조동사예요. 무엇일지도 모르겠어로 해석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예문을 만들어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의 패턴으로 정리해 봤어요. I might. 저는 무엇일지도 몰라요. 난 무엇 했을지 몰라 입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 전학 간 친구랑 몇 달 만에 보기로 한 약속이었는데 이거 뭐 제대로 낭패입니다.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고민하다 버스를 탄 거였는데 아무래도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속상한 마음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으이씨, 나 잘못한 걸지도 몰라. 약속 시간 내로 가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가능이 반반이네요. 이 문장 가능성을 표현해주는 might라는 조동사 써서 만들어 볼까요? 우선 패턴 넣으시고요. I might. 틀린, 잘못한 걸지도 몰라요. be wrong. 어려운 표현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영어는 특히나 반복도 싫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만으로도 꽤 많은 문장들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 잘못 선택한 건지 몰라. 내 판단이 틀렸을지 몰라. I might be wrong. I might be wrong. 버스 노선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고 화도 냈다가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제 꽉 막혀버린 도로 사정을 보며 체념하듯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는 애처롭게 한마디 합니다.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 정도로 움직이다가 나 내일쯤 도착할지도 모르겠어. 으아. 진심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함을 알 수 있겠죠? 나 내일 거기 도착할 수도 있겠다. 이 문장 I might 패턴 써서 말해볼까요? I might be there. 언제요? Tomorrow. I might be there tomorrow. I might be there tomorrow. 이건 뭐 이상하게 오늘따라 전화기까지 자꾸 소리가 끊기고 연결이 이상합니다. 친구 목소리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 나 너랑 연결 끊길지도 모르겠어. 나 무엇 할지도 모르겠어. I might. 너랑 연락이 끊기다는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던 상대를 신호해서 잃어버리다 라고 해서 lose you 라고 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전부 아는 단어지 뭐예요? 역시 영어는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문장으로는 I might lose you. I might lose you. Great job so far. 지금까지 참 잘해줬어요. 이제 우리 진짜 말하듯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프로마스터 매트가 도와줄 거예요. 큰 목소리로 함께하기예요.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I might be late. I might be late. I might be wrong. I might be wrong. I might be there tomorrow. I might be there tomorrow. Fantastic! 이제는 영어 울렁증도 바이바이. might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또 있다네요. 그냥 넘길 수 없죠? 자네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우리 뭔지 두 번째 패턴 보러 갈까요? 자네쌤이 어렸을 때 피아노를 열심히 배운 적이 있어요. 한참 실력이 좋아져서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만 감기 몸살, 심한 독감이 와서 대회를 못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나갔으면 상 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이랬을지 몰라 저랬을지 몰라 하며 예전 일들을 떠올리진 않나요? 오늘 사연도 약간은 아쉬운 듯한 과거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같이 내용 살펴볼까요? I was looking forward to the singing contest. 나는 그 노래 대회를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 Look forward to는 무언가를 학수고대하다, 어마어마하게 기대하다 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주의할 점은 to가 전치사라 뒤에는 반드시 명사 형태의 목적어가 와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얼 기다리고 있었나 봤더니 The singing contest. 노래 대회를 엄청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군요. 노래를 잘하는 친구인가 봐요. But I gave it up because of the terrible headache. Give up은 무엇을 포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it 같은 대명사가 give up 같이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 phrasal verb의 목적어가 되면 그 사이로 쏙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give up it이 아니라 give it up 이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it은 앞문장에서 나온 the singing contest 일 테니 노래 대회를 포기했다는군요. 아이고, 엄청 기대하던 대회였는데 왜 포기했을까요? Because of the terrible headache. 심한 두통 때문에. Because of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어서 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이유나 원인, 까닭 앞에 넣어주면 되겠죠? 대회를 못 나갈 정도로 두통이 심했다고 하니 많이 아팠나 봐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죠? 계속 사연을 살펴볼까요? I'd practiced a lot. And 나 연습 많이 했었는데 현재 완료보다 하나 더 앞선 시제 현재 완료가 과거 어떤 사실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시제였다라고 한다면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조금 더 먼 과거에 생긴 일이 과거 어떤 지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내줘요. 다행스럽게도 have, pp 패턴에서 have만 과거 had로 바꿔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경우 노래 대회가 이미 과거가 되어 버렸으니 그 이전부터 노래 대회까지 연습한 사실을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써서 말해준 거겠죠? I might have won the first prize. 나 1등 했었을지도 몰라. might는 무엇일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의 조동사 may의 과거형이지만 반드시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might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무엇일 거다 라는 추측과 그랬을지도 모른다의 가능성을 나타내 줄 때 쓰는 조동사랍니다. 그런데 우리 무엇이었을 거야 라고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나 추측을 하기도 하죠. may와 might가 추측이나 가능성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 생김새로는 현재나 과거의 구분이 불가능해져요. 둘 다 가능성이나 추측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라는 표시로 뒤에 have, pp가 붙게 되는 거랍니다. 뜻은 무엇 했었을지도 몰라요. 무엇 했었을지 몰라가 되는 거죠. 오늘의 패턴이네요. I might have pp. 저는 무엇 했었을지도 몰라요. 나 무엇 했었을지도 몰라. 패턴이 조금 길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몇 번만 연습해 보면 정말 쉽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예문을 통해 연습해 볼까요? 노래대회에 나가지 못했던 사연의 주인공은 아쉬움에 더더욱 연습을 해서 다음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늘 후회는 남는 법. 노래가 끝난 후 혼자 고민을 하며 사연의 주인공 한마디 했어요. 나 실수했었는지도 모르겠어. 자, 우리 이 문장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나 무엇 했었을지도 몰라. 일단 패턴을 붙이고요. I might have pp. 실수하다는 make a mistake. make의 pp 형태는 made이니까 패턴과 연결해보면 I might have made a mistake. I might have made a mistake. 아주 잘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계속 연습해 볼까요?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던 사연의 주인공. 긴장이 되니 연습할 때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주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빠뜨렸을지도 몰라. 뭔가 빼먹었을지도 몰라. 이 문장 우리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뭐 했었을런지도 몰라. I might have pp. 무언가 놓치거나 깜빡 빼먹는 그렇게 하는 것을 영어로 miss 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무언가 빼먹다를 영어로 하면 miss something 이 되겠군요. 패턴에 붙여볼까요? I might have missed something. I might have missed something. 패턴이 점점 어려워지고 때문에 생각할 것도 많고 문장도 길어지는데 다들 잘 이해하고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문장이 길어질수록 더더욱 중요해지는 rhythm and stress 잘 살려서 진짜 말하듯이 연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를 도와줄 발음 길라잡이 매튜와 함께합니다. Let's do it!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I might have won the first prize. I might have won the first prize.
I might have made a mistake. I might have made a mistake. I might have missed something. I might have missed something. Wonderful. 여러분, 오늘 배운 might라는 조동사 평상시에 많이 써보지 않은 거라 입에 잘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많이 읽어도 보고 꼼꼼히 복습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짹짹 자넷의 영어 상식 지적이 자넷's Twitter.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날이고 이 자넷쌤도 많이 좋아하는 날이죠.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매년 12월 25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리고 그 전날인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전날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아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즐기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중세 카톨릭 용어인데요. 영어로 Christ와 Mass가 합쳐진 단어랍니다. 또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의 첫 글자를 따서 Xmas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엔 독특한 인사말이 있죠? 맞아요. 바로 Merry Christmas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잘 보내라는 인사랍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착한 어린이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라는 말은 4세기경에 어린이들의 수호성인인 성 니콜라스의 별칭이라고 하네요. 산타클로스 하면 빨간 옷에 빨간 모자 그리고 흰 수염이 특징인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1931년 미국 코카콜라 광고에서 유래된 모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착한 일 많이 하나요? 그리고 엉엉 우는 울보는 아니겠죠? 크리스마스 때만 반짝 착한 일 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아시고선 선물 안 주신다고 하니까 평소에도 울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게 해요. 아리송한 영어 궁금증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궁금탁톡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같이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아까 사연 중에 rush hour이나 traffic jam 같은 단어들 뜻 살펴보면서 재미있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통과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맞아요. 일단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들 하죠. 법규 같은 것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violate라는 동사를 써요. 이 violate의 명사 형태는 violation.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을 traffic violation 이라고 한답니다. 가장 많이들 어기는 거죠?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신호 위반. 교통신호는 traffic signal 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위반이라는 단어만 붙여주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traffic signal violation. 그러면 속도 위반은요? 아는 친구가 있군요. speeding violation 이라고 해주면 돼요. 혹은 간단하게 그냥 speeding만 말해도 속도 위반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아니면 속도 제한의 위반이라고 해서 violation of the speed limit 이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딱지를 떼다 라는 말 많이 하죠. 이런 말 많이 듣고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이 딱지를 영어로는 ticket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차 위반에서 끄는 딱지는 parking ticket. 나 주차 딱지 뗐어는 I got a parking ticket. 집으로 날아온 아빠의 속도 위반 딱지. 엄마께 보기만한 목소리로 이실직고 하십니다. 저기 여보, 나 속도 위반 딱지 뗐어. I got a ticket for speeding. 에그, 이런 건 질문 해결은 했지만 뭔가 찜찜하군요. 여러분, 나중에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도 이런 문장들은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야겠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어렵지만 재밌었다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시제도 변형해서 써보고 좀 있어 보이고 영어 잘해 보이는 것 같아 좋았다고요? 그래요. 하나하나 배워가며 즐거움을 느낀다면 좋은 증상이에요. 이왕 하는 거 맞는 표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배운 대로 정확하게 말하려면 우리가 수업 끝나고 해야 할 거 있죠? SRP Speak loudly, review every day, and practice all the time. 큰 목소리로 복습하고 항상 연습해야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쑥쑥 오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자네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Thank you.